경찰은 목적을 보지 않고 행위만 봅니다. 1m든 뭐 100m든 상관없어요. 기록에는 이렇게 딱 한 줄로 남습니다. 음주 상태에서 운전함, 기억이 잘 안 난다. 이 말이 조사실에서 위험한 이유는 만취인가? 기억 못할 정도면 상당히 취했겠는데? 이쪽으로 연결될 여지가 바로 생깁니다. 1시간 동안 경위 설명하고 가족 사정 다 얘기하고 회사 사정 얘기하고 반성도 이야기했는데 기록에는 이렇게만 남을 수도 있어요. 피해자는 혐의를 인정하면 선처를 구하. 그래서 의견서 한 장이 사건 결과를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의견서 안에는 이런 내용이 정리되어 있어야 해요.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변호사 이효재입니다. 이 시간에 이 영상을 클릭하셨다는 건 아마 오늘 단속됐거나 지금 경찰 조사 날짜가 잡혀 있거나 아니면 문자 하나 받고 머릿속이 하얘진 상태일 가능성이 있어요. 음주운전은 하면 안 된다. 이건 누구보다 본인이 잘 아시죠? 근데 사람이 사는 게 늘 계획대로만 흘러가나요? 억울한 상황이든 실수든 어쨌든 단속은 당했고 이제 경찰 조사까지 받으라고 하니까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을 겁니다. 경찰 조사하면 이런 생각이 계속 들 거예요. 무슨 말부터 해야 하지? 솔직하게 말하면 좀 봐주지 않을까? 괜히 말 잘못해서 더 크게 엮이면 어떡하지? 생경이라고 하면 좀 감면해주나? 그날 상황을 다 설명하면 사정을 봐주지 않을까? 그런데요, 여기서 제일 위험한 게 뭔지 아세요? 말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음주 사건은 대부분 현장에서 이미 사실관계가 다 정리돼 있어요. 언제 단속됐는지, 어디였는지, 수치가 얼마였는지, 운전 여부가 명확한지 애매한지 이런 게 거의 다 기록이 돼 있고 조사관은 그걸 확인하려고 부르는 거예요. 즉 새로운 사실을 밝혀서 뒤집는 단계가 아니라 틀리지 않게 정리하는 단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실수가 많이 남아요. 의도와 다르게 기록되고 한 문장 때문에 혐의가 추가되고 사정 봐달라는 말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하고 그게 그대로 검사, 판사님 책상 위로 올라갑니다. 제가 상담하면서 매일 듣는 말이 이거예요. 변호사님, 저는 솔직하게 말했을 뿐인데 왜 상황이 더 나빠졌어요? 정말 억울해서 말한 건데 왜 그게 제 발목을 잡았죠? 이런 건 다 말 실수 때문이에요. 오늘은 경찰 조사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 말 7가지랑 그 순간 어떻게 대응해야 안전해지는지까지 전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말 실수. 잠깐 차만 옮기려고 했다. 이 말은 너무 자연스러워요. 진짜 많은 분들이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말을 해요. 술 마신 건 알고는 있었는데 그냥 잠깐이에요. 잠깐. 당황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말이거든요. 근데 조사관은 다르게 들어요. 음주운전 의지가 있었던 거네. 경찰은 목적을 보지 않고 행위만 봅니다. 1m든 뭐 100m든 상관없어요. 기록에는 이렇게 딱 한 줄로 남습니다. 음주 상태에서 운전함. 그리고 잠깐이라는 단어는 변명처럼 들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기록에 운전 의도 명확 이렇게 적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은 내 의도를 포장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사건 방향을 더 안 좋게 만들어요. 두 번째 말 실수. 생계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이거 정말 너무 이해가 가는 말이에요.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하고 아이들 키워야 하고 운전이 생계와 직결되는 분들 많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변호사님, 저는 진짜 생계형입니다 이렇게 말문을 열어요. 하지만 경찰 조사실에서는 이 말이 특별한 사정으로 기록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루에도 수십 명이 똑같이 말하기 때문이에요. 조사관 입장에서는 또 그 말이구나. 정말 이 정도 반응합니다. 그리고 생계 얘기를 시작하면 본인도 모르게 이런 말들이 붙어요. 제가 요새 매출이 떨어져서요. 아이들 아직 어리고요. 아내가 일을 못해서 제가. 이런 말들은 진술서에 다 들어갑니다. 근데 문제는 생계 얘기가 너무 길어지면 핵심 진술이 흐려진다는 것이에요. 기록이 산만해지고 오히려 사건이 복잡해지고 선처하고도 멀어져요. 사정은 이해되지만 조사실에서는 절대 좋은 방향으로 적용되지 않아요. 세 번째 말실수. 딱 한 잔만 마셨다. 이 말은 거의 반사적으로 튀어나오는 말이에요. 내 입장에서는 정말 많이 안 마셨다. 나름 조심하려 했다. 이런 의미로 말한 건데 조사관은 다르게 들어요. 축소하려고 하나? 수치는 이미 나와 있어요. 그 수치와 진술이 다르면 바로 의심 포인트가 됩니다. 경찰은 이런 걸 굉장히 예민하게 봐요. 왜냐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한 잔이라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여러 잔 마신 경우가 많아서 그래요. 그리고 단속 현장 영상, 차량 블랙박스, 술집 CCTV 이런 것들과 대조하면 진술이 틀린 부분이 바로 드러나기 때문에 오히려 불리한 부분이 더 강조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 말은 정말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심리적으로는 나도 노력했다라는 표현인데 기록에서는 사실 축소로 남아요. 네 번째 말 실수. 기억이 잘 안 난다. 이 말이 조사실에서 위험한 이유는 조사관이 듣는 순간 머릿속에 바로 이렇게 연결되기 때문이에요. 만취인가? 기억 못할 정도면 상당히 취했겠는데? 특히 사고까지 있었으면 위험운전 치상 가능성 이쪽으로 연결될 여지가 바로 생깁니다. 말 한마디가
딱 이렇게 위험하게 기록될 수 있어요. 다섯 번째 말실수. 친구가 부탁해서 어쩔 수 없었다. 너무 인간적인 말이에요. 누구나 친구한테 부탁받으면 도와줄 수 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제가 한 게 아니라 친구가 부탁해서 이렇게 설명해요. 근데 조사관은 이렇게 받아들여요. 음주 상태를 알면서도 자발적으로 운전함. 즉 친구 탓, 상황 탓 이런 말들은 법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고 오히려 본인이 결정한 거잖아요. 이렇게 기록돼요. 의도치 않게 상황 설명을 했을 뿐인데 기록에서는 고의성 강화로 적힐 수 있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 말실수. 제가 운전한 거리는 정말 짧았습니다. 이 말도 많은 분들이 믿고 있어요. 잠깐이었으니까 좀 봐주겠지. 근데 현실은 정반대예요. 단속 지점이 횡단보도, 사거리, 유흥가 앞, 차량이 많은 구간 이런 곳이면 조사관 입장에서는 짧든 길든 위험한 상황에서 운전한 건 맞다. 이렇게 해석해요. 거리에 대해서 길게 설명하면 큰 이득이 없을 뿐 아니라 진술서만 더 복잡해지고 나중에 다른 증거와 대조할 때 오히려 문제될 여지가 생겨요. 일곱 번째 말실수. 잘못했습니다. 선처만 부탁드립니다. 이 말은 마음으로는 이해가 돼요. 당황했고 이미 잘못을 인정하고 싶고 진심을 보여주고 싶은 거죠. 하지만 경찰은 처벌을 정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 영향이 없어요. 많이 반복할수록 기록에는 이렇게 남아요. 감정호소를 반복하고 구체적 사실에 대한 설명이 부족. 그렇게 되면 나중에 검사님이나 판사님이 보셨을 때는 감정만 있는 진술?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어요. 말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불리한 표현이 더 많이 남을 가능성이 높아요. 자, 이제 많은 분들이 여기서 딱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럼 경찰 조사에서는 도대체 뭘 해야 합니까? 결론만 먼저 말하면 말이 아니라 문서예요. 딱 이 한 문장만 기억하시면 돼요. 의견서 제출하겠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까지 중요하냐면요. 경찰 조사실에서 나누는 대화는 당장 들을 때는 되게 진지하고 중요해 보이는데 막상 기록으로 남길 때는 몇 줄로 이렇게 압축돼서 들어가요. 1시간 동안 경위 설명하고 가족 사정 다 얘기하고 회사 사정 얘기하고 반성도 이야기했는데 기록에는 이렇게만 남을 수도 있어요. 피해자는 혐의를 인정하면 선처를 구함. 그리고 여기서 승부가 이미 갈려요. 검사님과 판사님은 경찰 조사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안 보고 영상을 녹화하는 경우도 별로 없어요. 현실적으로 그럴 시간이 없어요. 대부분이 경찰이 정리한 조서 그리고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 이 두 개를 보고 결정합니다. 그래서 의견서 한 장이 사건 결과를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의견서 안에는 이런 내용이 정리되어 있어야 해요. 어떤 상황에서 운전대를 잡았는지, 사고가 있었다면 정확히 어떻게 난 건지, 본인 직업과 생계 상황이 어떤지, 가족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지금 어떻게 반성하고 있는지, 앞으로 뭘 어떻게 바꾸겠다는 계획이 있는지. 이게 말로 흩어져서 감정 이야기로만 끝나면 문서로 정리됐을 때는 선처 사유나 참작 사유, 재범 방지 요소 이렇게 정리가 될 수가 있는데 말에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실제 사건에서도 이런 패턴이 많아요. 수치가 꽤 높은 사건인데도 기소유예로 끝난 케이스, 사고까지 있었는데도 약식 벌금으로 마무리된 케이스, 면허 취소가 정지로 바뀐 케이스, 이런 것들을 가만히 뜯어보면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의견서를 어떻게 준비했느냐에 따라 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경찰 조사에서 진짜로 기억해야 할 건 딱 세 가지예요. 첫째, 말은 최대한 짧게. 조사실에서는 쓸데없는 말이 많아질수록 리스크도 같이 많이 늘어나요. 괜히 농담을 하거나 억울하다고 감정 섞어서 길게 말하거나 변명처럼 들리는 이야기 쭉 늘어놓으면 기록에는 안 좋은 부분만 골라서 남을 수도 있어요. 둘째, 사실 확인은 정확하게. 운전한 시각, 장소, 거리, 수치, 사고 여부 이런 기본 사실은 정확해야 해요. 여기서 말이 오락가락하면 바로 신뢰도 문제로 이어져요. 거짓말이 의심되고 축소 진술이 의심되고 이렇게 타이틀이 붙으면 그 뒤에 뭘 해도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워져요. 셋째, 설명은 전부 의견서로. 감정, 사정, 사연, 가족 이야기, 회사 이야기 이 모든 건 조사실에서 쏟아낼수록 유리해 보이지만 실제로 문서로 정리됐을 때만 힘을 가져요. 그래서 조사실에서는 핵심 사실관계만 정확히 말하고 나머지 설명은 의견서로 정리해서 내는 게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인 방법이에요. 지금 조사 일정이 정해져 있거나 조사를 앞두고 걱정 때문에 잠 안 오시는 분들 혼자 판단하지 마세요. 말 한마디가 아니라 문서 한 장이 결과를 바꿉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댓글이나 연락 주세요. 케이스에 맞게 어떤 문서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안내해 드릴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지금까지 교통사고 변호사 이효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